클럽 버닝썬에 이어 강남의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려고 경찰에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대기 발령냈습니다. 연루된 경찰관 가운데 1명은 버닝썬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호텔 지하에 있는 유흥업소입니다. 이곳은 2017년 12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미성년자 건이 적발된 적이 있었다고 해서 예, 이번에 알았죠. 그쪽에 감추고 있다가 이쪽 인천이라고 계약이 끝나면서 하지만 당시 강남경찰서는 재판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수사 담당자를 비롯해 경찰관 2명이 업소에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업소 측은 브로커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A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업소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브로커 A씨가 업소 실소유주 지시와 함께 3천만 원가량을 받은 뒤 이들 경찰관에게 현금 수백만 원씩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브로커를 입건하고 연루된 경찰관 2명 역시 입건과 함께 대기 발령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업무에서 빠지기 직전까지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의 진짜 주인이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모 씨라고 보고 추가로 유착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앵커 브리핑은 쉬겠습니다. 대신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 다만 이런 뉴스는 좀 아이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수 정준영 씨 사건과 관련해서 새롭게 취재된 내용들입니다. 그동안 정준영 씨의 주요 혐의는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물론 주변 인물들도 성폭행 의혹은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들의 성폭행 정황을 파악하고 이것을 수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대화방 내용과 피해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대화방 내용은 방송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최대한 순화해서 전해드리긴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규 기자입니다. 정준영 씨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이 확인한 특수 강간과 중강간 정황은 2건입니다. 경찰은 먼저 2016년 정 씨를 포함한 남성 4명이 술 취해 의식 잃은 여성 1명을 성폭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는 정 씨와 가수 최종훈 씨 등 남성들과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끌려가다시피 호텔방으로 갔다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남자들이 속옷을 찾아보라며 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방 안에 정 씨와 가수 최 씨, 프로듀서 허모 씨, 일반인 김모 씨 등 4명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가 피해 사실을 주장한 날 정 씨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정 씨는 어제 종훈이와 돌아가며 성관계를 했는데 다른 2명은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화방에 다른 사람들도 방 안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허 씨의 경우 김 씨와 나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다고도 말합니다. 정 씨 대화방에는 또 다른 성폭행 정황도 등장합니다. 일반인 김 씨가 유명 연예인 오빠 권모 씨의 성추행 영상을 촬영했고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겁니다.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기억을 잃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밤이었고 제가 기억나는 건 없는데 B 씨는 당시 권 씨는 물론 김 씨에게도 성폭력을 당했다며 지난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과 당시 대화방 대화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경찰의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사건 당시에 기억이 갑자기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정준영 씨 단체 대화방에도 수면제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등장합니다. 경찰은 정 씨를 비롯한 대화방 남성들이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범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 맞으십니까? 정준영 씨는 성관계 불법 촬영 당시 약물을 사용한 적 있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갑자기 기억이 끊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유난히 술을 잘 마시는데 겨우 두세 잔 먹고 잠이 든 거예요. 길에는 단 한 명도 술한 애들이 없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여성에게 건네는 술은 항상 남성이 따랐다고도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계속 그 남자들이 술을 타면 뻘쭘 여자들이 마시고 걔네가 걸렸어도 걔네 같은 술 걔네가 마시고 이랬는데 대화방에 유포된 영상에 따르면 남성들은 여성을 여러 곳에 데리고 다니며 성행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정작 여성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도 어딘가에 부딪혔는지 뒤통수가 부어 있었는데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묻기도 힘들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B 씨의 경우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영상을 확인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입고 있던 옷이랑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수행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실제 정 씨 단체 대화방에도 수면제를 사용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의식을 잃자 성관계하고 이를 불법 촬영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대여섯 명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며 약물 사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 씨는 오늘 다시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가 마약을 사는 정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박 씨 몸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에 대해서도 추궁했지만 다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이틀째 조사를 받은 배우 박유천 씨가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돈은 어디다 입금하셨죠? CCTV에 잡힌 영상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셨습니까? 경찰은 박 씨가 자동 입출금기로 돈을 보낸 뒤 마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을 담은 CCTV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에 대해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의 부탁을 받아 돈을 입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박 씨 측은 제모와 염색을 통해 마약 흔적을 없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부터 주기적으로 몸에 난 털을 일부 없애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마약 검사를 위해 제모하지 않은 다리에서 털을 충분히 뽑아갔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 몸에서 주사바늘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하고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박 씨는 다쳐서 치료를 받은 거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앞서 황 씨는 박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은 황 씨를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바로 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모를 하면 마약 검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연예인 마약 사건과 맞물려서 이런 글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수사 기법을 비웃는 듯한 내용입니다. 팩트체크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은 마약 성분은 채모 외에도 온몸에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글들이 퍼져 있습니까? 네, 전신 제모를 하면 문제가 없다. 염색, 탈색을 하면 된다. 눈썹은 검사해도 소용없다. 등의 내용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마약 검사라고 검색을 하면 모바일 검사 안 걸리는 법이라는 연관 검색어까지 뜹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떠돌았던 얘기들이잖아요.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어떤가요? 결과가? 네, 일단 전신 제모라면 검사의 폭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네. 마약 성분은 모세혈관을 타고 모근에 침투한 뒤에 모발에 저장이 됩니다. 모근이 남아 있다면 성분 검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염색이나 탈색을 해도 모발 속의 마약 성분이 줄긴 하지만 그 양이 양성을 음성으로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약 사범 40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전신 제모까지 했지만 눈썹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잖아요. 뭐 눈썹이나 머리카락이나 원리는 같은 거죠? 네, 똑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채모에서는 성분 검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정보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머리카락이 아닌 채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체에는 10만 개가 넘는 채모가 있습니다.
네, 뭐 몸에 난 털을 다 없앤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텐데 그럼에도 이제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어떤가요? 그렇더라도 다른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특히 손톱과 발톱에는 흔적이 남게 됩니다. 채모보다 더 오래 머문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네. 국가수에서도 이 방식을 씁니다. 이 밖에 소변과 혈액은 물론이고요. 침과 땀, 피부 조직에서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에도 들어가는 거고 피부에도 들어가고 지방 조직에도 다 그 약이 스며들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그 흔적을 100% 다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제모를 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정보는 1990년대부터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실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